구조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입 자체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사업이 커지면은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이 생겨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 사업이 발전하면 내 노동으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노동에 상관없는, 내가 노동을 하지도 않는데도 이상하게 수입이 생기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업의 영역에서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사업가를 꿈꾸는 비캔듀 시온이입니다. 퀴즈를 내볼게요. 장사를 하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다양한 일을 처리합니다. 식당 주인은 식탁을 닦는 것도 잘하고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잘해요. 또 필요하다면 고장난 문을 스스로 고칠 수도 있어요. 직원보다 더 잘해요. 자영업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직원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며 경쟁자가 동네 밖에 있더라도 같은 동네 안에서만 장사를 계속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업가는 좀 다른 형태로 일해요. 사업가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또한 사업가는 전국이나 전 세계를 경쟁자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제한되지 않고 자영업자보다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력과 노동으로 수입을 얻지만 사업가는 자신의 생각과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하고 수입을 창출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수입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매일 지금 어딘가에는 찍히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입 자체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사업이 커지면은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이 생겨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 사업이 발전하면 내 노동으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노동에 상관없는, 내가 노동을 하지도 않는데도 이상하게 수입이 생기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업의 영역에서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에요. 사업이 점점 커질수록 노동과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기에는 많은 노동과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성장시키지만 이후에는 사업 구조와 시스템이 잘 정비돼서 노동과는 무관하게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발생하는 수입의 주된 원인은 사업 구조의 확장성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수가 늘어나면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송수단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보험회사나 정비소를 운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커질수록 사업가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시스템에 의존하여 수입을 창출하게 됩니다. 노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성장하더라도 사업가분들이 직접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이 시스템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수입을 창출하게 됩니다. 임금 생활자가 있어요.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저 경우에 해당돼요. 여기는 지금 없죠. 그 두 번째는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지금 이게 소규모 사업을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건 자영업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지금 사업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가 있냐면 기업가가 있다고요. 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즉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시간을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인의 인건비를 통해서 돈을 벌어내고 구조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들이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투자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업 오면 기업가를 사고 팔아요.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단계에서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당연히 뒤에 갈수록 좋아요. 인생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보통 회사나 조직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들은 자신이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들의 시간은 더 비싸게 책정되기도 해요. 사업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단계에 많이 속해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가들이 있어요. 이들은 3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요. 기업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조정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사업 구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기업가들을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투자자는 충분한 자본과 함께 경험도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찾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나 투자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자나 자영업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지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이 사람의 사업의 크기를 결정해요. 자본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사업이 커지면 기업가가 되고 투자가가 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 사람의 생각과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사장학교에는 제 수업에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는 상장회사 대표부터 시작해서 매장이 뭐 몇백 개씩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시작들을 다 보면 불과 다 수천만 원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데 그걸 뭐 몇천억으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큰 상황만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본이 있었거나 무슨 재주가 있었거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저기서 시작한 거예요. 임금 생활자부터 시작해서 자본 모으고 소규모 업체가 운영한 다음에 저렇게 진로를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걸 목표로 두면 그렇게 가는데 내가 저걸 모르면 나는 저기 임금 생활자나 자영업자에 계속 머물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사업하겠다고 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잖아요. 이왕 사업을 할 거면 나는 여러분들이 기업가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사업가가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장사의 영역에서 머물다.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노동력과 똑같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후에는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혀 다른 인생이 여러분한테 펼쳐집니다.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본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키우고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가가 되고 투자자로 발전하려면 경험과 아이디어 그리고 생각이 필요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 기업이 상장했거나 매장이 몇백 개씩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본금은 얼마였을까요? 대부분 수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자본을 몇 천억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는 기업가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자본을 가지고 있었거나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 거예요. 기업가의 대부분이 노동자로 시작해서 초기 자본을 모으고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가다가 기업가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목표로 삼으면 우리도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학계로 법칙을 모르면 평생 노동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머물게 되겠죠. 기업가가 되세요.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자영업자가 아닌 기업가가 되세요. 같은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도 그 이후에는 내가 기업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PER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 사업에서 PER이 얼마나에 따라서 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퇴직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퇴직금은 뭐냐면 회사의 PER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해요. 바로 PER라는 개념인데요. PER는 Price Earnings Ratio의 약자예요. 이 개념은 회사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를 알려줘요. 그 돈을 몇 배로 회사를 살 수 있는지를 말해줘요. 원래 PER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회사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PER가 높을수록 주식이 비싸지고 PER가 낮을수록 주식이 싸지는 거죠. 그렇다면 사업에서 나의 PER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하면서 수입을 많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사업을 인수해도 회사가 잘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회사를 오래오래 운영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건 성장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매달려서 제일 잘하는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로 나아가는 게 좋아요. PER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내가 과외를 내서 1억을 벌고 김치찌개 장사로 1억을 벌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PER는 어떻게 될까요? 과외로 돈을 벌려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PER는 0입니다. 하지만 김치찌개 장사는 요식업으로 분류되기에 3년치의 이익을 주고 매장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PER는 0 더하기 3, 즉 PER가 3이 됩니다.
그렇다면 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사업가는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제자 중에 유명한 친구 중에 하나가 조스 떡볶이의 나상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떡볶이를 고대 앞에서 차렸을 때 어떤 사람은 떡볶이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떡볶이 매장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고. 이 사람은 떡볶이 자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떡볶이를 파는 시스템을 파는 사람으로 가는데 돈은 뭐가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가 없다고. 관점만 차이가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의 회사가 다른 회사로 바뀔 수 있어요. 목표 지향성에 따라서. 그러면 가지를 꺾는 사람이 돼요. 잎사귀가 아니라. 이런 사례로 조스 떡볶이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조스푸드의 대표 나상균 대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스 떡볶이는 단순히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대학교 앞, 역 근처 등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상권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떡볶이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렇게 떡볶이를 팔아도 방향성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한쪽은 떡볶이 자체를 팔아서 돈을 벌지만 다른 한쪽은 떡볶이를 파는 시스템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회사로 변할 수 있어요. 목표와 지향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현재의 직업에 대해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기업가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큰 비전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요약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노동과 노력으로 수입을 얻지만 기업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입을 창출하고 사업을 성장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사가 아닌 기업가가 되려고 해야 되며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사업 펄을 늘리려는 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학개론 강연가 김승호 회장님은 7년 동안 3,000명의 제자를 만나 사장학개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현실에서 겪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켄뷰가 응원할게요.